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예전에 관광객으로 앙헬레스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골프를 치고 있는데 오늘처럼 여우비가 오더군요. 쨍한 햇빛 속에 내리는 비를 보며 캐디에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내리는 비를 여우비라고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캐디가 되물었습니다. 왜 여우비인가요? 먹구름도 없이 이렇게 쨍한 날에 비가 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우비라고 불러. 이렇게 답을 해줬음에도 캐디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왜 여우비죠? 저는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여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우가 없는 나라에서 여우를 이해할 수는 없죠. 결국 이 캐디는 이 특이한 자연현상 자체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여우라는 동물이 이런 상황에 걸맞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했던 관습적, 관용적 의미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필리핀에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것도 물론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합니다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도 많은 필리핀 유튜버들의 채널을 봤습니다. 수십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들을 주로 살펴보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영상 제작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영상도 그렇고 제 영상에도 가끔 사업에 대해 문의하시는 댓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댓글의 내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곧바로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자본이 좀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곧바로 답해주고 아이템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을 낯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본인이 가진 훌륭한 아이템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인이 자본을 구해서 실현하지 그걸 남에게 나눠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빼고는 없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럼 필리핀 유튜버 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볼까요? 나름 성공한 필리핀 생활을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유튜버 분들을 지켜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필리핀 여성을 배우자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나 법인 소유를 철저하게 막는 필리핀 법률 아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니까요. 그리고 배우자를 둠으로써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가족들이 위험 요소라고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든든한 후원자나 협력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 필리핀의 관습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또한 합법적 결혼을 한 경우에는 필리핀 관공서나 다른 업무를 볼 때도 필리핀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장점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일반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긍정적인 대응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외국인 대 필리핀의 대립이 아닌 필리핀인 대 필리핀인의 대립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졌든 따글리시로 소통하든 또는 따갈로그만으로 소통하든 이 모든 유튜버 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필리핀에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개인의 노하우고 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도 성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너의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나름의 소통 방식을 발전시키고 개발한 그분들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셋째, 대부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분쟁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인 대응부터 고려하거나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종이로 대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떠들어댄 것은 추후에 어떤 법적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능력자가 널려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모든 것은 검증된 서류와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나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따지고 이행하며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서 법 감각을 익힌 사람들이라 이곳의 특수한 법적 환경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사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넷째, 필리핀 커뮤니티에 속한 개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한국분들은 필리핀 사회와는 담을 쌓고 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시죠. 한국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임도 만들고 한인회도 결성하여 살아가지만 외국인 집단이 가진 한계는 명확합니다. 필리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그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실제적인 이익만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리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유형 무형으로 돌아와 본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4가지 경우를 통해 필리핀 유튜버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분들이 거쳐온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오늘의 그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만 살펴봤을 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본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이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림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째, 나는 필리핀 배우자를 둘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소유보다는 임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도 법적으로는 25년의 임대를 보장하니까 그런 임대를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줄여줍니다. 둘째, 나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을 읽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주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일이 많아야만 하는 사업 아이템의 경우에는 스스로 소통의 능력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일단 그 사업은 큰 위험 요소를 내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입니다. 셋째, 법적 절차는 무조건 따르며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실패 사례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일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미리 받아놔야 할 법적 인증 서류들을 받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 위반으로 사업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브로커들이 끼어서 뒷돈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또 돈을 들여 또 다른 불법으로 나아갑니다. 불법의 쳇바퀴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멈추게 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규정된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나 집 주변의 이웃들 또 사업장 주변의 다른 필리핀 사람들과 기회가 닿을 때마다 대화하고 어울리세요. 그들과 겉돌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도 못 얻고 그저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오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없으니 직장에 대한 헌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친절한 마음과 적절한 보상으로 직원들과 화합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어울려서 본인도 당당한 이 커뮤니티 구성원임을 각인시키세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필리핀에 살면서 만나본 최악의 사례는 이러했습니다. 한동안 여행객으로 필리핀에 다닙니다. 몇 년 다녀보니 대충 필리핀도 알 것 같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제법 생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혹하는 사업 아이템을 듣죠. 너무 그럴듯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처럼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신념 속의 일을 진행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내게 이런 사업 제안을 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돈을 송금합니다. 눈앞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이 한국인은 간도 꺼내줄 듯이 행동합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것저것 문제 제기를 하면 그들이 세금을 내서 그런다고 치부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점점 귀는 닫혀가고 지갑은 얇아져갑니다. 이것저것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필리핀은 다 그렇게 합니다. 라는 말에 다 넘어갑니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 뒷돈을 주고라도 일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시청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를 문서들이 날아들고 소방선이 뭐니 찾아와서 뭐라고 하지만 알아듣기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짚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투자를 제안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형님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사기꾼 같고 직원들의 눈빛도 이상해 보입니다.
이때라도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못 믿겠으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이 사람을 더욱더 외골수로 만들고 주변과 담을 쌓게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떠할지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도 날리고 인간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는 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이 지옥이 된 순간이죠. 물론 이 경우는 꽤나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 몇 가지의 수렁에 빠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성공이 쉽지 않은 일인데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면 그만큼의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면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면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 선생이었습니다.